이렇게 조선일보는 윤 정부를 탄생시켰지만 내년 4월 10일 총선거는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중간평가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신임투표다라고 내년 총선에 대한 정의를 내리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국힘이 선거에서 패배하면 윤 대통령의 정부는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다. 대통령의 임기 안에 또 다른 선거는 없다. 그래서 마지막 평가다. 레임덕이 문제가 아니다. 임기와 상관없이 물러나는 것만이 선장 없는 나라의 혼란과 참담함을 면하게 하는 길이다. 사실상 여당이 패배할 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 것입니다. 지난 15일 대한적십자사 본사 여성봉사 특별자문위원회와 수요봉사회는 2023 사랑의 선물을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에는 15개국 주한 외교대사 배우자와 국무위원 및 차관 배우자 등 7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여기서 희한한 점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동훈 장관의 아내 진은정 씨가 유독 부각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구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진 씨의 봉사활동과 사진을 메인에 내걸고 행사 기사를 썼습니다. 최근 한동훈 장관의 총선 출마설이 나오는 가운데 진 씨의 공개 행보와 기사와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의심할 만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 장관은 국무위원 가족은 적십자 관련 봉사활동을 오래전부터 모두 다 해왔다며 통상적인 활동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한 장관 측이 언론을 부르거나 사진을 뿌린 것이 아니냐라는 민주당 일부 인사들의 추측성 발언에도 언론과 접촉하거나 사진을 제공한 사실은 전혀 없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진 씨의 봉사활동이 보도된 이틀 뒤 또 수구보수 언론 쪽에서 잇따라 한 장관의 대구 방문을 이슈화했습니다. 여기서 조선일보는 시민들과 3시간 동안 촬영하느라 기차표까지 취소했다는 등 출마할 결심이라는 등 아주 노골적인 띄워주기식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장관은 주식회사 조선일보에서만 2,700건 정도의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주식회사 조선일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선일보가 마치 공적인 언론기관이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조선일보는 방씨 일가의 사기업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조선일보 앞에 주식회사를 붙이는 것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조선일보가 포스트 윤석열로 한동훈을 택한 것일까요? 이런 의구심이 드는 이유는 과거 주식회사 조선일보가 팬의 지금처럼 특정인을 정치적으로 띄워주거나 혹은 반대로 길들이기 위해 마구잡이로 공격하는 행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한 극명한 사례들이 몇 가지 있는데 우선 노무현 대통령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988년 12월 울산 현대중공업 노조원 대상 강연에서의 몇몇 발언에 대한 조선일보의 악의적 보도를 시작으로 오랜 시간 조선일보와 깊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부당한 왜곡 보도를 자행하는 조선일보와는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서거하시기 전까지 지켰겠습니까? 그만큼 노 대통령은 주식회사 조선일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한 예로 친일 언론, 독재 아부한 언론이 계속 1등을 해야 되냐, 국민들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 아니냐며 조선일보의 문제를 거침없이 말했는데요. 길들이려 할수록 더 강하게 맞서던 노 대통령에 대해서 주식회사 조선일보는 작정하고 집중 공격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뒤 10개월 동안 조선일보에서는 긍정적 사설을 하나도 싣지 않았습니다. 또한 노 대통령 임기 내내 그를 풍자하는 만평은 4일에 한 번 정도 내보냄으로써 대통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도 했습니다.
단지 노무현 대통령이 진보 쪽이었기 때문에 주식회사 조선일보가 공격한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주식회사 조선일보의 기준에 맞지 않아서였습니다. 즉, 노 대통령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고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보수이든 진보이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정권이 조선일보 자신들의 편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같은 보수이더라도 대립각을 세우면 주식회사 조선일보가 맹렬하게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전례로 알 수 있습니다. 2016년 7월 18일에 조선일보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011년경 처가 부동산을 넥슨이 매입하도록 부탁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 기사를 특종 보도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조선일보를 고소했습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 호랑이 앞에 생쥐었던 찍소리도 못하던 방가소위의 조선일보가 박근혜와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곧바로 조선일보는 친박의 공천 개입을 시사하는 녹취록부터 시작하여 우병우 의혹, 검찰 때리기 등 박근혜 정권의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낼 수 있는 이슈들을 연이어 내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에서는 조선일보는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고 비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2016년 8월 26일 당시 친박계 김진태 의원은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이 대우 조선해양 로비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폭로했고, 송희영 주필이 사퇴한 뒤 한동안 청와대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박근혜 정권이 승리하는 듯 했으나 몇 달 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습니다. 조선일보에서는 2016년 11월 7일자 일면으로 팔짱 낀 우병우 검찰 조사 사진을 내보내며 박근혜 정권에게 결정적인 한방을 날렸습니다. 사실상 주식회사 조선일보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정권 교체가 될지도 모른다 싶었던지 박근혜 퇴진과 탄핵을 외치는 촛불 집회는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태극기 집회를 옹호하는 기사를 쓰는 간사한 짓을 자행했습니다. 이후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인 시절부터 윤비어 청가를 불러댔고 검찰총장 사퇴 후 종편까지 동원하면서 윤석열 띄우기에 혈안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선일보는 윤 정부를 탄생시켰지만 최근 조선일보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조선일보에서 4월 총선 대차대조표라는 제목의 충격적인 칼럼이 나왔습니다. 이를 쓴 김대중 칼럼니스트는 서두에서 내년 4월 10일 총선거는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중간평가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신임 투표다라고 내년 총선에 대한 정의를 내리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국힘이 선거에서 패배하면 윤 대통령의 정부는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다. 대통령의 임기 안에 또 다른 선거는 없다. 그래서 마지막 평가다. 레임덕이 문제가 아니다. 임기와 상관없이 물러나는 것만이 선장 없는 나라의 혼란과 참담함을 면하게 하는 길이다. 우리는 또다시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 사태에 직면할 것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내년 총선 이후 여야의 상황을 두루 전망한 듯 하지만 사실상 여당이 패배할 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 것입니다. 벌써부터 주식회사 조선일보에서는 더 이상의 이용 가치가 없는 윤 대통령과 손절할 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이길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니 미리 윤 대통령을 날리고 재빠르게 한 장관을 통해 다음 대선을 준비하려는 꿍꿍이입니다. 주식회사 조선일보는 몇 년 전 역대 대통령별 킹메이커라는 기사를 통해 자신들은 킹메이커와 상관없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조선일보가 여론몰이로 정권을 탄생시켰습니다. 소위 킹메이커라 불렸던 사람들은
그저 조선일보가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얹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들은 조선일보에 편승하여 정권 창출에 일정 부분 기여했을 뿐 실제 킹메이커는 주식회사 조선일보인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주식회사 조선일보는 정권 창출을 통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굳건히 유지해왔고 펜의 힘으로 한 정권을 만들고 쥐락펴락했습니다. 또 정권이 여러 번 바뀔 동안 조선일보는 한결같이 거대한 이익 집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두려운 게 있을까요?